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행과 열을 몇 개 참조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포함된 열 개수 또는 행 개수가 몇 개인지 좀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라는 한 문장이 들어와 있고요. 이 구간이 지금 병합이 되어 있어요. 행으로도 병합이 되었고요, 열로도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병합이 된 구간이 몇 개의 행 또는 몇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빨리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를 딱 클릭을 했더니 B3번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몇 개의 열이 병합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B라는 영문자 쪽으로 쭉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죠.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는 포인트에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밀어 넣고 꾹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병합이 된 끝구간까지 이렇게 밀어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네모 박스 하나가 출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숫자 그리고 R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곱하기 18C라는 이 영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row, 즉 행을 뜻하고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참조하고 있는 행 개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C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지금 내가 참조하고 있는 열의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이 구간을 참조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구간의 행은 148,576개의 행을 선택하고 있고요, 18개의 열을 참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병합된 구간은 마우스 커서를 이런 식으로 가장 상단 또는 가장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마우스를 쭉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6R 6개의 행을 참조하고 있고 16,384개의 열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팝업이 됩니다. 이렇게 병합이 된 구간은 전체를 선택해서 몇 개의 구간이 병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vlookup 함수나 다른 기타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행이나 열 전체를 범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범위를 쭉 선택해 주시고 나서 손을 떼지 마시고요, 왼쪽 상단을 보면 이름 상자 구간에 마찬가지 1R, 18C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을 참조하고 있고 18개의 콜럼 넘버를 참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긁어주시고 손을 딱 떼시면은 참조한 구간의 시작점 주소만 출력이 되거든요. 아래쪽으로도 쭉 드래그 해주시고 계속 손을 떼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름 상자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내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구간이 9개 행, 1개의 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산 옵션 구간이거든요.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냐면 내가 자동 채우기 핸들 또는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상대 참조 또는 절대 참조로 참조되어 있는 구간이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고 종종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계산 옵션에 있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나도 모르게 잘못 건드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위치 정해 주시고 는 하고 SVM 가로 열고요. 1월달 사과 판매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 쳤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7월달까지 값을 이렇게 쭉 구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참조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 쭉 드래그 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합계 이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위치해 두시고요, 수식 탭 입력해 주시고 나서 가장 오른쪽 카테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또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자동으로 수식이 계산이 될 수 있게 체크를 자동에 해놨죠. 수동으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 놓게 되면 는 하고 SVM 가로 열게요. 이 구간 아까 동일하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엔터 쳤습니다. 첫 번째 수식을 입력했을 때는 결과값이 잘 출력이 됩니다. 쭉 드래그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9,563이라고 같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대 참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쭉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19,563이라는 결과값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 있네요. 이상한 건 수식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참조된 구간이 이렇게 색깔로도 잘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구간을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아래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구간과 여기에 있는 값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 수식 그리고 계산 옵션으로 오셔서 자동으로 맞춰 주시게 되면 이 구간에 있는 수식 결과값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숨기기 기능인데요.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엑셀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시트 숨기기라는 기능 때문에 결과값이 어떤 시트에서 참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참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기능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트를 왼쪽에 있는 계산 옵션 시트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 호환성 검사 이 부분을 꾹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 옵션부터 호환성 검사라는 시트가 선택이 되었고요. 선택되어진 구간 안에 마우스 커서를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를 밀어 넣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숨기기라는 기능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에서 구분 표시가 잘 안 나타납니다. 시트 숨기기라는 이 부분 왼쪽에 있었던 정보 한 6개 정도 시트가 숨김 처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숨긴 시트를 찾아내 오기 위해서는 이 시트 아무 구간에나 마우스 커서 밀어 넣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숨기기 취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숨기기 했던 시트를 하나씩 살려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다중 선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이렇게 확인, 마우스 우측 버튼 숨기기 취소 확인, 마우스 우측 버튼 숨기기 취소 확인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숨김 처리되어 있는 시트를 열어서 다 볼 수가 있죠. 다른 값 찾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행과 열 개수를 가지고 있는 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는 백 데이터를 받아오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간혹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레이아웃은 동일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다른 값을 쉽게 좀 출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지금 한번 기능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버튼 누른 채 그 다음 구간을 다중 선택해서 범위를 두 구간 모두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열 개수, 행 개수가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정보가 배치된 이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나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나란히 잘 배치되어 있어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사용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목록을 다르게 배치해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배치되는 숫자 값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갈 건데 숫자 값이 다른 값만 출력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셀 강조 규칙 타고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중복 값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복되는 구간에 이렇게 빨간색이 색칠되어져 있고요. 지금 다른 구간만 흰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중복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 펼쳐서 고유로 한번 바꿔볼게요. 확인 누르면 지금 빨간색에 칠해져 있는 이 구간만 숫자 값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1195, 여기는 1196. 보통 이렇게 확인할 때는 행과 열 구간의 개수가 동일하고 배치되어 있는 정보 목록도 동일할 때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 데이터에서 범위를 전체 선택할 때 옵션에 대한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소분류, 과일명이 나와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판매 정보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목록을 지정을 할 때 마우스 커서 있죠. 이 셀 포인터를 여기에 찍느냐 가장 상단에 있는 문자 목록을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보여지는 시작점 있죠. 흰색 음영이 표시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창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구분하면서 이 기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컨트롤 A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가장 상단 목록에 이렇게 위치해 두시고 컨트롤 A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창이 아래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목록 구간, 가장 상단에 있는 목록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고 컨트롤 A를 눌렀더니 내가 범위를 지정한 끝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이동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목록 구간이 아니라 가장 상단에 최상단의 목록 구간이 아니라 이 아래 구간 어딘가를 지정하고 컨트롤 A 눌러볼게요. 그러면 시작점이 내가 위치한 구간에 위치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D4라고 이름 상자에도 나오죠. 시작점이 여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구간의 범위 끝 구간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컨트롤 A를 사용하셨을 때 조건부 서식을 입히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조건부 서식을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내는 논리를 굉장히 어렵게 짜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시작점이 여기에 선택이 되어지고 창 위치도 이동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A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최상위 목록 구간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A를 사용해 주실 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Shift 별표, 이 별표 옵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 아무 구간 괜찮아요. 가장 상단 구간도 괜찮고요. 가장 하단 구간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별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창 이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시작 위치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의 가장 왼쪽 윗구간 여기 있죠. 이 구간이 선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또는 틀 고정 여러가지 기능을 걸기에 적합화된 범위 선택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입힐 때는 컨트롤 시프트 별표를 눌러서 시작 지점을 가장 왼쪽 윗구간에 위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창과 창을 이동을 할 때 보통 Alt와 탭 키를 조합을 해서 윈도우 창이 됐던 엑셀, PPT, 다양한 윈도우 창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치 이동할 때 보통 Alt와 탭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엑셀 화면 구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때는 컨트롤 버튼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 엑셀 화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Alt 탭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도 같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엑셀 화면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파일을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합 정보 아래로 빨리 붙여넣는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부서명과 브랜드가 병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병합을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해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정보를 비어있는 셀 아래 구간에 다음 문자 값이 출현하기 전에 위에 있는 정보를 동일하게 붙여넣는 이동 옵션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이때는 이렇게 병합을 해제해 주시고 나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빈 셀 확인, 그리고 는 해주시고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누른 채 엔터를 누르면 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 옵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컨트롤 Z 일단은 해서 원래 상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채우기에서 아래쪽 채우기 이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어떻게 병합 부분을 해제해 주셔야 되는지 그 논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범위 선택,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두 번째,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다중 선택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병합을 해제해 주시고요. 채우기로 오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동 옵션에 빈 셀 정보를 클릭했을 때처럼 위에 있는 정보가 밑에, 또 위에 있는 정보가 밑에, 아래쪽으로 정보가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다중 선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하고 병합을 해제한 다음에 채우기에 오셔서 아래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 가장 상단에 있는 정보 하나만 아래쪽으로 모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다중 선택으로 병합된 구간을 선택해 주시고 병합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채우기에 아래쪽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동 옵션을 통해서 값을 채워 넣었던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울 기능은 계열이란 기능이고요. 여기 보면 날짜 단위를 3일 단위, 5개월 단위, 2년 단위, 또 주말을 제외한 평일 단위, 즉 5일 단위로 값이 출력되어질 수 있게 논리를 기능을 통해서 한번 짜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숫자 값이 이렇게 플러스 7일 단위로 커지도록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범위를 포함이 되게 이렇게 한 줄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기 리본 메뉴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계열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 정보를 채워 넣게 될 방향은 열 부분입니다. 방향을 열로 선택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정보는 날짜로 되어 있죠. 그리고 1단위로 3일씩 증가할 수 있게 값을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단계 값에 숫자 3을 넣어 주도록 하고요. 종료값, 즉 데드라인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볼게요. 3일씩 증가하게 정보를 넣어주시게 됐습니다. 이 구간도 한번 해볼까요? 범위 선택해 주시고 홈탭 채우기 오시고 나서 계열 클릭해 주시고요. 똑같이 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월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계는 5개월씩 증가할 수 있도록 값을 5라고 넣고 확인 눌러볼게요.
5개월 단위로 값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2년 단위로 증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연을 선택해 주시고 단계는 2년으로 해주도록 하면 되겠죠.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2년 단위로 값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5일씩 증가할 수 있도록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 오신 다음에 계열 선택, 평일, 주말을 제외하고 5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죠. 확인 눌러볼게요. 우리가 5일을 선택했지만 주말 이틀이 그 안에 끼어져 있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값이 늘어나는 개념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숫자 구간도 일정한 규칙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채우기 오신 다음에 계열, 그리고 이번에는 선형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증가하는 값은 7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7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는 가장 왼쪽에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를 쭉 밀어 넣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활성화라는 메뉴 대화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시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동하고 싶은 시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시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를 밀어 넣고 우측 버튼 누르고 활성화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맥 유저 분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 그리고 코맨드 버튼 있죠.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모지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 윈도우 키 있죠. 그리고 점 버튼을 동시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풀한 이모지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불러와 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윈도우 키 점 하트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윈도우 키 점 오케이 모양, 그리고 윈도우 버튼 점 문자에서 예전에 많이 썼던 이모티콘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러면 컬러가 모두 다 빠지고 이런 이모티콘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소하지만 실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